네, 일반직 공무원하고 사정직 공무원, 즉 수사 권력을 갖고 있는 사정직 공무원, 뭐 검찰, 경찰, 안기, 뭐 국정원, 감사원, 뭐 세관 이러한 그 사정직 공무원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죠. 그들의 어떤 일종의 사보타지든 아니면 야료든 여러 가지의 행위를 그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불법을 행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운영 방식 자체가 사람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 멋진 말이다. 소름이다 진짜. 사람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랫사람만 다루는 게 아니라 윗사람도 이렇게 핸들링을 하잖아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그걸 많이 겪었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네.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겉에서는 밖으로는 웃다가 뒤에서는 뒤통수 치는 사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비일비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게 일인 것 같아. 그렇죠. 평상시의 일. 그러니까 그것도 잘하는 사람들을 또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로펌에서 스카우트하고 그게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특수검사들이 그거 많이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또 권력화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은 좀 간과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답답해요. 네. 그 부분 때문에. 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왜 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런 말씀까지 방송에 드리기 뭐하긴 하지만은 지금 3특검에 대한 기한 연장과 특검 인한에 대한 그 보강하는 부분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안 아직 안 시켰습니다. 시키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기존 특검의 성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를 판단하고 나서 그때 판단을 하겠다 이거죠. 지금 바로 통과시켜버리면 지금부터 요이 땅이니까 그렇죠. 요거를 또 알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는 좀 갖고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고 제가 걱정하는 건 대통령실의 민정 라인을 저는 좀 저도 그래요. 의심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 세력들 제가 XX라고 표현을 했는데 단순히 검찰 라인이 아니고요. 세력인데 일단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제 비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많이 있죠. 또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차기 이재명 대통령 다음을 생각하는 검사들을 모두 하늘나라로 보내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들 중에 대다수는 기소청으로 옮겨갈 거고 기소권자가 될 거란 말이죠. 그들과 척질 필요가 뭐 있겠는가. 안전하게 가자.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예, 그들 중에 또 대부분의 검사들이 법무부의 장급으로 앉아 있어요. 결재권자로. 네. 그들이 정성호 법무부장을 딱 앉혀놓고 덫을 막 쳐버리면 이문정 지검장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검장실에 한번 가보면 혼자 딱 앉아 있거든요. 그 보고서만 보잖아요. 그 외로운 섬이라고 그래요. 그럼요. 거기 이제 들어와서 과장급 때 들어와서 보고를 쫙 하는데 사람을 다룰 줄 아는 그 과장급들이 와서 막 사탕 발림 얘기하면은 나라도 수사 잘하셨네요. 뭘 잊어봤더니만 성과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은 혼을 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장이기 때문에. 근데 매일같이 근무를 해야 하고 매일같이 자기의 지시를 이행해야 될 사람들과 매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차피 나랑 같이 갈 사람들인데. 그렇죠. 내 새끼들인데. 네. 근데 역사상 그걸 한 사람은 한두 분 계시죠. 이순신 장군 같이. 그 감옥 갔잖아요. 그렇죠. 성웅 이순신 장군처럼 아주 탁월하신 분이면은 사실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통해 이런 분들은 주변의 아랫 부하들이 매일 그런 보고를 올리면서 매일매일 혼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마 임원정 검사장도 지금 그런 형태로 일종의 저는 표현이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포획당했다라는 표현을 심리적으로 포획당했다. 몸이 포획당했다. 임원정 지검장이 합수팀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포획당했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여러 가지 SNS도 활동하시고 그러시지만은 문제는 결과가 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것은 예전에는 혼자였잖아요. 근데 지금과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조직의 장. 사실 되게 못해. 그러니까 그 조직의 장이 되면 개인 임은정이 아니고 조직의 장이 먼저인 거예요. 그렇죠. 조직이 살아야지.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사람을 좀 많이 데리고 가요. 네.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임은정 지검장은 서울에 없잖아요. 부장 차장을 안 거쳤잖아요. 안 거쳤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포획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소한 뭐 비서실장, 과장급 뭐 이렇게 해갖고 최소한 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 보통은 다 그렇게 달고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야. 임은정 검사장이. 그러니까 지금 판단이 약간의 미스가 날 수도 있는 거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뭐 이문정 지검장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뭐 이제 백혜령이 무조건 옳고 이문정이 무조건 틀려라고 말하는 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 임은정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예.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시는 근데 분이에요. 문제는 이분이 그 지위에 가버리니까 사실은 뭔가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포획됐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네요. 그건 심리적으로 포획되는 부분이 네. 그래서 걱정이 드는데 이게 근데 그 걱정인데 문제는 네. 그게 백혜윤이라는 사람이 지금 옴짝스작 못하는 상황으로 궁지에 몰리게 만든 형태를 이 사람이 한 것처럼 해버리니까 네, 만들어버리고 있죠. 결국 둘의 싸움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인데 네. 사실은 그것을 많은 요소들이 지금 있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한 달 파견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보시면 파견 기간이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인데 물론 파견 기간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은 뭐 늘릴 수 있죠. 예, 수사 성과라든가 수사 계속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은 연장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현재 4명 가지고 저 한 달 안에 유의미한 결과라든가 수사도가 안 보이면 이게 가능합니까? 수사가 일단은? 그 압수수색을 나간다고 보세요. 압수수색. 네. 네. 어떻게 해서 영장을 받았어요? 영장은 검사한테 받아야 됩니다. 네, 그 검사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서. 네, 네. 그럼 그 합수단 검사한테 받겠죠. 합수단 검사한테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합수단 검사를 백혜영정은 신뢰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신뢰하지 지금. 않지요. 예. 네. 그러면은 어떻게는 내줬다고 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4명인데 4명과 5명이 가서 사무실 하나를 제가 압수수색 당해봤어요. 22명 왔어요. 그렇죠. 경찰이. 예. 왜냐하면 들어오면 컴퓨터 이거 해야죠. 와, 팀은 나눠갖고요. 그럼요. 각 방으로 쫙 떠지고. 그렇죠. 세상에 안 뒤져가는데 이건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압수수색. 천장도 보고. 네. 왜냐면 순차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4명이서. 4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협조받을 수 있지 않느냐. 누구한테 협조? 누구를 협조하겠어요? 그 동부지검으로 또 가 있구나. 그렇죠. 또. 동부지검 사람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하면은 뭐 광진경찰서나 아니면 뭐 그렇지, 거기 그렇지. 하겠지만은 그럼 우리가 왜 도와줘?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나 모든 어떤 것이 기본 인원이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럼 압수수색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4명은. 압수수색이 수사의 기본이잖아요. 기초잖아요. 강제 수사의 기본이죠. 그러니까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해?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성역 없이 수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역 없이란 말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합수단은 검사는 수사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니 국정원, 같이 있는 없사는 그리고 국정원 대통령실 다 빠졌어요. 그거 빼면 성역 뭐 그게 다 거기가 성역인데. 우리가요. 네. 그 과장이나 이제 팀장이 수사를 하려고 하면요. 자기 상관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보고 안 하면 월권할 수 없죠. 직보도 안 됩니다. 결제가 안 나죠. 네. 물론 그 마동수로 갖다 두들겨 패면 되겠지만 큰일 납니다. 네. 그러면 그분은 진실의 방으로 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돼. 그럼 어쨌든 뭐 어떤 결제 라인이 있다고 하면 이 백신영이 제일 위라고 하면은 그래도 위에 이 사람 위에는 있잖아요. 네. 그럼 임은정이잖아요. 네, 아니면 임은정. 근데 임은정은 바로 올라갈 수 없다고 하면 누군가 있던 수사단장. 어쨌든 이제는 이 과정에 수사 기밀이 다 드러나고 다 드러나겠죠. 그리고 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백혜령을 우리 옆에다가 두면은 네. 얘가 뭘 할지를 내가 다 알아. 그게 백혜령 그게 더시네. 그렇죠. 야 머리 잘 썼다 얘는. 참 답답한 상황이 그거예요. 수사를 하고 싶어도 특검에 못 가게 막는 것. 네, 그렇죠. 말하자면 야 머리 잘 썼다. 이 진짜. 사람이 소름이야. 뭘 할지를 네. 보고로 구두든 보고 해야 돼요. 누구한테든. 하겠죠. 상관. 당연하지. 뭐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지. 그러면은 뭐 어쨌든 뭐 대비를 그건 뭐 너무 심하게 나가지만 얘가 뭘 보고 있는지 어딜 수사하는지 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기 소름인데 진짜 이거. 이렇게까지 생각하기 싫지만은 너무 그러니까 이 수사의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네. 이게 되게 이상하다는 상황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통령실에 직보하면 되지 않느냐.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런 경정이 대통령실에 직보할 수 없습니다. 결제 라인이 있는. 그럼요, 결제는. 이거 대통령실에 기뻐하면은 네. 수사 개입으로 또 야당이 또 뭐라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관여를 하게 된다면 누가 하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민정수석 라인이 관여하게 돼요. 그렇죠. 그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민정수석이 봉옥이거든. 민정수석은 또 대부분 검사들이잖아요. 봉옥. 미치겠다. 그럼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되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보통 대통령실에 직보할 수도 없지만은 네. 시스템이 이게 안 돼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가둬버린 격이 되는 거예요. 백혜령을. 그래서 이제 백경정은 이게 마약 게이트가 어쨌든 국민의 관심사니까 상설특검법도 통과되어 있기도 하고 물론 현재 홀딩되어 있지만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은
국민께 알리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그럼요. 이거는 다시 요거는 필요하죠. 이제 대통령한테 직보를 할 수 없다고 한다라면, 그런데 이게 꼭 이문정 지검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한다라면은 그쪽 합수팀에서 막으려고 들 거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딱 아까 막고 말씀드린 있는, 것처럼 내 눈밖에 이게 적은 가까이 들어가고 제일 가까이 들어가는 딱 거. 그렇게 한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거죠. 네. 이문정 검사장은 왜 합수를 해체 못 시키느냐? 네. 근데 문제는 검사에 대한 인사명령은 대통령이 내려요. 물론 법무장을 거치지만 대통령이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네.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거 모르시고 네가 한번 가서 해봐 했던 거. 합수단부터 해체를 해야 되는데 네. 죠. 명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믿을 만한 이문정 검사를 지검장으로 동부지검에 앉혀서 그렇죠. 거기에 합수팀이 있다고 하고 대검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하니 네가 가서 상황을 잘 보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를 나한테 보고를 해봐라는 뜻으로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갔더니만 내가 지휘권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아 해서 지휘권자가 누구야 봤더니 대검 노만석이야. 그래서 지휘권을 줬어. 근데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러면 백계룡하고 같이 해봐 한 건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대통령도 지금 멍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래서 합수단은 해체를 해야 되는 게 맞고. 해체를 해야 된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강력하게 이제 주장해야 되는 사람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일 겁니다. 왜냐하면 주무장관이기 네. 때문에 그 네. 사람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잠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막 성토할 것 같으니까 이것도 물어봅시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 실제 법무부의 결재권을 갖고 있는 장급 과장급 라인 20여 명이 다 검사야. 그렇죠. 다 알박기야. 윤정권 때 다 박아놓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 좀 갈아야 되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 국감에서.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만 이제 특별한 경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들만 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생각이 아니고 아니죠. 그들 장급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렇죠. 간언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네. 범죄예방국장이라고 예, 범죄예방국장. 하는 이전에는 범죄예방국장이 검사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사가 아닌 사람이 몇 했었어요. 다 왕따 당해갖고 잘렸죠. 그렇죠. 날아갔죠. 그만뒀죠. 네. 왕따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네. 이분을 비교해서 해야 되는데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 여태까지 다 검사들이 다 검사도 해왔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과가 없겠다. 예, 비교할 성과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야, 그것도 프레임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태까지 그 범죄 예방률이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을 다 얘들이 얼마나 잘했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비교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장 입장에서는 성과가 보이는 게 검사들이만 한 것만 한 보이거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야. 그러니까 계속 예전에 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강군실 법무부 장관부터 네. 시작해서 왜 굳이 검사가 아닌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키려고 하고 그 일부 국장들을 검사가 아닌 사람을 시키면서 탈검찰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들이 오히려 법무부를 검찰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검사들의 어떤 것이 아니면 법무부가 못 움직이는 방식으로 만들어버려갖고 네. 결국은 거기에 오는 법무부장이 누가 와도 그걸 바꾸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법무청, 검찰부 그렇게 이런 많이 나오는 얘기를 거예요.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의 상황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이 최혁진 의원이 국감에서 그거 들었거든요. 피켓 보셨나요? 네. 그거 진짜 먹칠하는 거거든요. 진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창피할 줄 아셔야 되는 건데 그걸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니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그러니까요. 잘하고 있다 법무부가. 근데 오히려 요청이 들어오면 더 파견할 것이다 검사들을.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공소청 되고 네. 또 뭐 보안 수사권 얘기 되면서 네. 그 얘기가 대부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실국장들의 얘기로 가다 보면은 네. 제 걱정하는 것은 이게 법과는 법 껍데기 법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전으로 돌아갈까 봐 제일 걱정이에요. 완화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말 걱정하는 게 제2 문재인 정권처럼 돼버리는 게 아닌가 심한 말이 나올 정도인 것이 뭐냐면 저도 개인적인 사견이 있는 사람이니까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검사 파견 검사들 다 장급을 해먹고 있고 대통령실의 민정 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다 검사 라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보고 라인 체계를 워낙 존중하고 그거를 잘 뭐랄까 그 권한을 주시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동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소통주의자다 보니까 자신이 직접 본인 휴대폰을 통해서 시민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열린공감TV 정철수가 뭐라고 떠드는지 가끔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보시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는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데 마약 게이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 정권의 그 대통령 내외가 이 마약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것 같다는 의혹인데 그걸 덮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위직들이 관여를 했잖아요. 그들이 현직에 남아있고 이거는 현직에 있는데 이 현직은 현재 이재명 정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dilema가 있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맹수입니다. 맹수예요. 맹수. 네. 지금 너무 소름이다. 백혜련 경쟁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돌격대장 정도다. 장수가 아니다. 맹수가 네. 이렇게 숙이고 있지만은 네. 요걸 이렇게 싹 풀어주면 주인을 확 물어버립니다. 그들의 특성이고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은 이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정권이 바뀌면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면은 뭐 하나 물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 얘기가 너무 윤석열 정권 당시에 윤석열에 관한 각종 비리 의혹을 덮어줬던 사람들, 검사들, 그리고 경찰청에 내놓으라 하는 반부패 수사관들 지금 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특검가 있어요. 특검에 가 있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싹 바뀌면 그들을 덥석 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뇌피셜로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잘 우리 지내보자라고 하지만 그 손에 수갑을 채울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순진한 생각이 대통령을 망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칙은 원칙이고 네. 물론 풀어줄 건 풀어주지만은 절대 권력기관은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성남시장 할 때부터 줄기차게 계속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한 번쯤은 제대로 털고 가야 한다. 특히 친일 세력 그리고 이 이제 권력기관들 한 번쯤은 털고 가야 한다는 말씀을 늘 이빨로처럼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컸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만 바뀌었지 다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지금 그런데 이제 다 그대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재명 정부에서 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대통령만 바뀌었다고 그래? 우리도 바뀌었는데 그렇죠. 우리 결제 라인이 바뀌었으니 바뀐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수족은 아직 안 바뀌었죠. 그렇지 수족이 머리만 바뀌지 수족이 안 바뀌게 착각하지 마세요. 착하지 마시라고 저는 그분들한테 이 손으로 자기 목을 조를 수도 있는 거고. 그분들한테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착각하는 인간들 많이 봤습니다. 진짜 많았죠. 네. 네.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의 1호 공약이 뭐였습니까? 검찰개혁이었어요. 그렇죠. 검찰개혁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호 공약이 세월호 사건 그거 못했어요. 못했죠. 네. 지금 다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더 나빠졌고, 오히려 지금 하기엔 너무 어려워졌고. 더 어려졌죠. 그러니까 너무 순진한 생각은 대통령을 망칠 수 있다. 결국에는 그 참모들이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참. 자, 그다음에 이제 합수단 얘기 좀 해봅시다. 검경 수사 협의체. 이게 절차와 과정이 다 위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국세청, 관세청, 타기관이 포함되어도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제 백혜경 경쟁은 생각하고 있는데 2025년 6월 10일 날 보도자료를 내고 갑자기 발족을 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거나 지시를 내리거나 한 것도 아니에요.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어요. 6월 4일에 대통령 그렇죠. 되셨으니까 파악하기도 어렵죠. 파악도 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그냥 쑥덕쑥덕 해갖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도 없이. 예, 수사협의회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회의도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회의도 없었고, 회의록도 없죠. 예, 안건과 세부사항도 아무 문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위법한 거잖아요. 이전에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6월 아니에요. 이전에 아니에요. 대통령 당선 전에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딱 시기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며칠 뒤에 당선이 아니죠. 바로 대통령이죠. 보고도 안 하고 지들끼리 만들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그러니까 되게 머리가 참 비상한 것 같은 사람들. 아니 그러면 거기에 있는 네. 대검 차장이라든가 네. 아니면 검찰청장 그때 심우정이겠죠. 네. 뭐냐 상관이라고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결정도 안 받고 지들끼리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검경수사협의체, 검경 간 수사협의체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재에 따라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이게 제9조인데요. 수사기관 협의원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중요 사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협의회를 통해서 협력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수사협의체가 발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싹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왜 너는 이게 위법하다고 얘기하냐 무슨 뭐 불법 단체라고 얘기하느냐 막 이러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한 그렇죠. 거예요. 네. 그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지시한 거고 대검이 동부지검에 지시한 거고 동부지검이 또 대통령한테 직보한 것도 아니에요. 다 라인 타고 온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대통령실에 라인 타고 들어오는데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어쩌고저쩌고 카톡 보낼 수 없어요. 아, 당연하죠. 그거는. 민정수석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그 결제 라인이 있고 네. 보고 라인이 딱 있는 건데 네. 국가가 시스템이 있는 건데. 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 얘기를 못 하느냐? 아마 이게 그렇게 하면은 그 장악을 못한 거 아니냐는 욕을 먹을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떠들면 떠들을수록 이재명 정부 내에서 그렇죠. 불만스러운 소리 나오면은 우리가 장악 못했다는 소리 들을 거 그런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과거 정권처럼 소통이 안 될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이번 정권 이재명 정부 내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 사람들이 불편해질 수 있고 이거는 저기 뭐랄까 공직기강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소리 들린다.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네, 문재인 정부에 했죠. 그게 얼마나 통한의 말입니까? 그 뒤에 맞아요. 그게 세게 뒤통수를 맞았고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그 뭐냐 이 아사리 진짜 이 모양 이 꼴이죠. 이 판이 된 게 그러니까 이게 그걸 판단을 탁 잘못하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거든 이거. 그래서 대통령 한 명만 바뀌었을 뿐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를 민주당 탓할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세상에 법사위 탓을 한대요. 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법사위가 잘하고 있는데 법사위 탓을 합니까?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찰에 있던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겨준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십니다. 맞는가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싹 검찰이 경찰 사건을 넘겨받아 취급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일단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을 때 불송치죠. 검찰이 재수사 요구를 통해서 했을 때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 있다고 판단 손치했을 때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한 경찰이 다시 보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외 경찰 취급 사건은 검찰이 같은 내용을 취급 수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사건 취급 기관이 정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게 경찰인데 검찰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사건은 모른다고 부인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대검 중심의 합수단이 꾸려지고 경찰 사건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기록을 싹 다 이거 달란다고 줬거든요, 그렇죠. 경찰에서. 이거 위법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줬는가? 누가 줬는가? 누가 결정했는가? 경찰청장 누구? 이걸 밝혀야죠. 밝혀내야죠. 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은 지금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이 결정한 뭐야, 건지 아니면 그전 경찰청장이 한 건지. 그렇죠. 아니 서류를 무슨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줬다 뺐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국가 공 달라깝잖아요, 문서예요. 진짜. 문서예요. 달라고 주고 막 이렇게. 그거 함부로 가져갔다 해병 특검 그 문제 맞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가 뭔데 지들이 뭔데 이걸 예. 갔다 왔다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것도 그 결정권자의 네. 법적인 권한 하에서 이전 명령을 하거나 그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합수단 구성 지시사가 없어요. 합수단 구성 지시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대통령의 권력의 빈 공간을 파고들어서 네. 우다다닥 만들어 놓고 그렇죠. 서류를 쓱 가져가 놓고 맞아요. 이렇게 배째라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도저도 못하게 사후 승인하고 이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처음 이 합수단을 만들었던 사람이 심우정이잖아요. 그렇죠.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노만석 대검 마약 조직부장, 신준호 마약 기획관, 이호영 경찰청장 직대, 김병찬 국수본부장 직대, 박현수 서울청장 직대 모두 마약 게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합수팀을 만든 거예요. 아이고 참. 그래놓고 거기를 왜 안 가? 왜 가서 수사 제대로 못해? 가서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그 소위 셀럽이란 사람들이 유튜버란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이란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가서 백혜령을 손가락질하면 욕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참 정확한 사실이 알려져야 되는데 네. 그냥 뭐 대충 누가 얘기하니까 듣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그 멀쩡한 사람을 진짜 바보로 만드는 꼴이 되는.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네.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한 시간 동안 얘기해보면요. 다 틀려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인천지검장 시절에 마약 사건을 덮어주고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에요. 노만석 대검 마약 조직부장은 직접 가담을 했다는 경력은 없지만은 대검 마약 조직부가 인천지검, 중앙지검의 각각 축소 은폐 사건을 덮도록
지휘한 컨트롤 라인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그 검찰 조직 지휘 라인에 속해 있으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다 책임자들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나는 그 사건에 관계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있어요, 지금. 결제라인과 그걸 무슨 다 볼 수 있죠. 나는 그 사건에 관계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건 말이 안 되죠. 신준호 마약기획관은 2023년 2월 말에 중앙지검 강력부장 당시에 마약게이트 축소 은폐한 공로로 2023년 9월에 차장검사로 승진했어요. 김현실 마약기획관 역시 2023년 2월 초에 인천지검 강력부장 당시에 마약게이트를 덮어주고 신준호 뒤를 이어서 2023년 9월에 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영전됐어요. 그리고 24년 5월 말에 차장검사로 승진하고요. 지금 현재 윤국권 단장 부장검사인데 23년 2월 말에 당시 신준호 부장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고 바로 밑에 부부장검사예요. 다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예, 마약게이트에 근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23년 9월에 신준호와 함께 부장검사로 승진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합수팀 팀장이에요. 네. 한테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이호영 경찰청장 직때도 백현원 수사팀 외압 실시 당시에 경찰국장으로서 외압에 관여했던 사람이고 김병찬 국수본부장 직때도 백현원 수사팀 사건 이첩 시에 광수단장이었고 광수단장과 수사부장 김복식과 협의해서 마수대로 사건을 이첩시킨 당사자들이고 박현수 서울청장 직때는 백현원 수사팀 외압 당시에 국정상황실 경찰 책임자로 경찰 지휘부와 김찬수 서장하고 협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이 합수팀을 만드는 데 관여한 사람들. 근데 어떻게 합수팀 가서 잘하라고 수사를 4명 가지고 적은 가까이에. 야, 머리 좋아요, 이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네. 제대로 된 민정라인이라고 하면은 네. 대통령한테 이거를 알려주죠.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대요, 보고를. 오히려 백현홍이 정신 이상. 자기 그 망상증 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놓고는 사람들 사이만, 이 사람들 사이만 다 갈라놓은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은 저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걸로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둘이 싸워 이상해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이문정 지지파, 백혜령 지지파로 갈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이 내용을 정확히 들여다보면은 네. 그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자들은 아까 불러주신 그런 사람들인데 자, 이제 뭐 시간이 좀 다 돼가서 그런 경정이 진짜 엄울한 시기에 지구대장으로 좌천되어 있을 때 오랫동안 취재를 통해서 만나서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환경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고 지금의 현 상황까지 오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상황들을 겪어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제가 진짜 많은 루트를 통해서 취재를 해봤는데 들리는 얘기들이 그거예요. 결론은 내용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없다. 없죠. 예. 없으면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을 하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공무원인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한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데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그런 말을 한다. 제대로 들여다보면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죠. 입을 막고 있으니까. 네. 뭐 입을 막아버리니까 이거를 뭐래도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그런 건데 네. 그러고 워낙 또 이분은 워낙 수사만 하신 분이라서 네. 이게 이제 이 표현 자체가 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으시고 막 그렇지만은 네. 사실 이 사람은 수사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수사를 하게 해주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이 사람한테 글쎄요. 만약에 우리 교수님께서 진짜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백혈영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쓰여야 한다. 최소한 일단은 네. 대통령의 지시도 내려왔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뭐 최소가 25명이라고 하는데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당연하게. 그거는 25명도 작아요. 네, 그렇죠. 60명 최소한.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당연히 네. 이건 야, 그거 4명 갖고 되겠어? 되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회면은 포하고 네. 보고 체제를 확실히 정리해 주는 거죠. 합수단 통하지 않고 누구누가 보고 그럼 다이렉트로 이문정한테 보고해. 하면은 뭐. 이거는 합수단이 아니라 중앙지검 쪽으로 가든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서 영장을 그 신청할 수 있는 라인을 정확히 지정해 줘야 되죠. 영장을 이제 합수하지 말고 그렇죠. 예. 다른 검사 다른 검사라든 일반 형사는 네, 아니면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그 정리는 말하자면은 이 법무부 쪽에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법무부에서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뭐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네, 하고 네, 인원 네. 그것만 해주면 네. 최소한 그것만 해주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으로.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상황과 지금 그 수사 상황을 관련돼 있을 사람한테 보고해야 되고 영장을 그쪽으로 쳐야 되는 문제는 이건 수사 기밀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죠. 그걸 안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보안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게 네. 둘만 파주면 최소한 그러면은 환론 뚫을 수 있다. 그러면 임은정하고 얼굴 붉힐 일은 없어요.
당연히 그럼 그렇죠. 불필요를 넣고 그냥 각자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찌됐든 백혜령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이제 특검법 거기에 들어가서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향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건을 조금 스무스하게 대통령한테 누가 안 되게 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해결 방법이 있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미 이걸 지시를 내리셨는데 네. 그걸 철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하지. 아예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금 보니까 이게 갈등이 세니까 그러면 이거는 저기 물리고 네. 백혜룡 사람은 잠깐 좀 하고 추후에 뭐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든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면이 좀 깎이잖아요. 아, 그럼 이게 대통령의 명예 깎일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을 오히려 공경에 빠뜨린 그 주변의 참모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면에 깎이게 만드는 참모들인 거죠. 그 나쁜 참모들인 그 거죠. 참모들이 글쎄요, 또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그들의 입장을 얘기 들어보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게 어느 쪽 시소를 타고 있느냐 이건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다음을 생각 안 할 수는 없고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으로 네.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다가 윤석열처럼 감옥에 가는 일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이제 그 가이드를 갖고 가자 이건데 이건 정치적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분들의 네. 정무적 판단이고. 정무적 판단인 거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무적 판단에 수사하는 백혜룡을 희생시키지 마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왜 희생자를 만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정무적 판단에 왜 희생 자기들이 책임지면 돼. 그렇죠. 자기들이 정무적 판단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죠. 백혜령 경정은 두 개 중에 한 길을 걸을 것 같아요. 하나는 스스로 옷을 벗거나 하나는 성과 없어서 욕 잔뜩 먹고 완전히 뭐 무는 욕자로 낙인시키거나 그러니까요. 성과를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4명 그렇죠. 가지고. 지금은 안 됩니다. 이거 갖고는 안 돼. 이건 뭐 말이 안 돼. 누구한테 물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서류만 보고 있다가 한 달 뒤에 파견 종료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봐라 너 입만 살았잖냐. 말도 못하는 놈 아니냐. 일도 못하는 놈 아니냐. 이 말 나오게 하려고 덫을 쳐놓고 거기에 이문정 백효룡을 가둬놓고 둘이 싸우게 만든 모양새. 그렇게 기사가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그 신문들 보면은 둘이 싸우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뭐 계속. 정결권 줬는데 얘기를 하면서 야,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얘기하면은 정성호 잘러, 이문정 잘러, 뭐 백계령 잘러 막 얘기합니다. 서로 막 이제 결국 누군가를 이제 딱 집어갖고 이 사람 잘못을 몰고 가서 그 사람이 잘려나가는 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다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이고 그렇죠. 예. 대통령의 지위로 움직이는 이재명 정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럼요. 예. 사람을 자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은 잘라서 되지만 그 사람은 잘랐어. 그건 이상한 사람이고. 그렇죠. 거기는. 근데 네.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백혜령, 이문정, 정성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절대 아닌 거고.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대로 된 거를 가도록 우리가 좀 돕고 얘기해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한 거지. 네. 누굴 보자라 얘기한 건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한 건 뭐냐면 이 검사들, 검찰들이 쳐놓은 덫에 사람을 수사할 줄 알고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의 우리 모두가 놀아나고 있다. 그렇죠. 그 판에 끼워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희생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해결법. 그리고 명확한 것은 네. 지금 이 판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사보타지 세력이 있다는 것은 명확히 인지해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는 인지하시고 네. 그들을 한꺼번에 자르려내서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손은 봐야 된다. 이거는 진짜 대통령 엿먹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엿먹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자들을 가만두면 안 되죠. 뭐 누굴 욕해라, 뭐 누굴 잘라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 내에서 올바른 시스템이 가동돼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인데 이 시스템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검찰 세력들한테 우리 모두가 놀아나지 않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교수님, 우리 열린고함TV하고 정기 프로그램 하나 하셔야겠습니다. 저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